안녕하십니까. 데스런 윤현용입니다. 조성준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총 4편의 시리즈를 만들 거예요. 편집은 조성준 선생님이 할 거고. 네, 저 뭔지도 모르고 섰어요. 설명은 제가 할 겁니다. 자, 이번 시리즈는요, 데스런 윤현용 채널에서 다뤘던 기능성 트레이닝을 좀 더 데스런의 본 채널에 있는 운동이랑 같이 좀 맞물려가지고 이 데스런 본 채널에서 보시는 분들이 맨몸 운동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능성 트레이닝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일단 기능성 트레이닝이 뭐예요, 선생님? 펑셔널 트레이닝이요. 펑셔널 트레이닝인데, 펑셔널 트레이닝이 뭐예요? 펑셔널 트레이닝 설명해 주세요. 아, 선생님 그냥 아는 대로. 저는 모두 다 답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냥 우리 몸의 관절들과 근육들이 각자의 그 기능이 있는데 그쵸, 네. 그 기능들을 제대로 알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운동을 했을 때 오히려 부상이나 그렇죠. 아니면 또 퍼포먼스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들의 기능을 조금 더 알고 그 기능을 수정 보완해가면서 네. 조금 더 안정성을 부여해서 네, 그렇게 해서 준비했어요? 네, 아니요. 네. 선생님은 기능성 트레이닝의 목적까지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기능성 트레이닝은 각 관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절들이 역할을 얼만큼 잘 수행하느냐가 기능성 트레이닝의 목적이에요. 근데 기능성 트레이닝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기능이라는 거는 누군가한테는 필요 있는 기능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필요 없는 기능일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차를 사는데 그 차의 기능이 남한테는 필요가 없는 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기능성 트레이닝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편은 총 4편의 이 영상은 푸시업을 잘하기 위한 기능성 트레이닝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우리 데스런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 푸시업을 다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그 푸시업을 하기 위한 기능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까? 일단 그거 테스트부터 해가지고 그 푸시업을 잘하기 위한 각 관절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다 훈련을 할 건데. 좋네요. 완전 좋죠. 말을 왜 안 해줘? 우리 이거 대본 없어요. 선생님한테 얘기 안 했어요. 너무 리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깨 관절, 그리고 두 번째로 손목 관절, 세 번째로 골반, 그리고 견갑골. 이 관절들이 푸시업을 하기 위해서 다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푸시업을 잘하기 위해 그냥 푸시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솔직히 조성준 선생님도 푸시업을 하려면 푸시업을 해야 돼요. 이거 맞는 얘기인데 사실 더 기초적으로 들어가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 해당 관절에 능력이 되지 않는데 푸시업의 개수를 늘리다 보면은 분명히 언젠가는 이게 관절이 잘 안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마모가 되고 계속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데스런이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데스런의 구독자분들이 나이가 계속 들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사실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처음부터 뭔가 단계를 잘 나가기 위한 이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깨 관절부터 들어갈 건데, 어깨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서 있는 상태에서 푸시업 자세를 보면서 제가 푸시업 자세가 어떤 관절이 필요한지, 어떤 관절의 움직임이 필요한지 딱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 이쪽 보시고 푸시업 자세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푸시업 자세를 여기서 팔꿈치 딱 굽히면서 뒤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푸시업은 전신 운동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팔꿈치 위에 있는 상완골이라고 하는 뼈가 몸통을 지나서 가는 이런 신전의 어깨 관절의 신전의 움직임이 들어가 있고요. 물론 팔꿈치도 굽혀지지만 손목도 뒤로 젖혀주는 손목 신전의 움직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 돌아보시면 이 견갑골이 뒤로 모이는 후인이라는 움직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견갑골이 모인다라고 하는 이 후인의 이 움직임이 잘 나와야 되는 또 푸시업의 전제 조건들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자, 차렷해 보시고. 그럼 우리 지금 3개 했죠, 선생님? 네. 손목, 어깨 관절, 그리고 견갑골.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골반의 움직임이에요. 선생님 푸시업 할 때 옆에 보시면 골반 대부분 푸시업 하면서 어떻게 해요? 초보자분들? 완전 이렇게 허리를 완전 젖혀놓고선 하잖아요. 그래서 골반을 잘 정렬시켜 줄 수 있는 이 코어의 안정성과 그리고 골반 컨트롤 능력이 좋아야 돼요. 자, 앞에 보시고 차렷하시고. 네, 우리 로봇입니다. 잘 움직이네요. 자, 그래서 이 움직임들이 자, 이 인간 기능 띠딕. 자, 이제 인간이 됐어요. 네. 오늘 해야 될 푸시업 움직임 중에 가장 첫 번째, 자, 1편은 어깨 관절의 움직임, 어깨의 신전을 만들어 볼 건데, 요거 제 채널에서도 한번 다뤘었고, 그리고 데스런 채널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오늘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진짜 푸시업을 위한 어깨 관절의 신전 움직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깨 신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팔이 뒤로 젖혀지는 게 신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성준 선생님은 신전 각도가 진짜 운동을 오랫동안 하셔서 그런지 신전 각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거의 완전 90도까지 가는데 여러분들 너무 기죽지 마세요. 이 정도까지 안 가셔도 괜찮아요. 푸시업을 함에 있어서 완전 풀가동 범위로 푸시업을 할 때 어깨 신전 각도는요 45도 정도까지만 잘 컨트롤을 해도 충분히 풀
가동 범위로 푸시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팔을 쫙 펴면은 이 정도의 이 어깨 신전 각도는 나와야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고 이 각도 안 나오거나 허리가 뒤로 젖혀지거나 고개가 앞으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의 보상이 나오는지 보시고,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 어깨 관절의 유연성이 안 좋은 건데,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조성 선생님이 아니라 만약에 회원분을 데리고서 팔을 이렇게 뒤로 젖혔는데 45도 이상까지 나왔어요. 근데 스스로 팔을 뒤로 젖히는 과정에서 45도까지 못 나왔어. 그러면 요거는 제가 항상 설명했던 것처럼 관절의 유연성이 이만큼 나오는데 관절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관절의 컨트롤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럼 우리는 사실 이 유연성이 많은 거를 쓰레기 유연성이에요. 요건 사실 필요 없어요. 푸시업을 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거는 내가 그 관절 범위를 얼마큼 잘 컨트롤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게 가동성인가요? 그게 가동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플렉시빌리티. 내가 스스로 가는 걸 모빌리티. 스스로 쫙 가는 거. 근데 이 관절의 능력이 좋아야 결국 이 가동성이 좋아야지만 내가 푸시업을 하면서도 그 근력을 잘 유지하면서 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유연하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유연한 거는 부상의 위험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유연한 만큼 내가 그 관절을 범위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연성이 많으니까 컨트롤할 것도 너무 많잖아요. 브레이크를 못 잡는. 네, 그거 맞아요. 가동성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이크를 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만큼 가는데 더 이상 못 가게 여기서 딱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푸시업도 이렇게 가면서 그 브레이크 역할을 잘 해줘야 어깨 관절에서 이 안정된 뭔가 모션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와요. 그분은 유연성부터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를 해서 나는 이만큼 범위는 잘 나와. 근데 여기에서 난 푸시업을 할 때는 그게 조절이 안 돼. 그 유연성만큼. 그러면 가동성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만큼밖에 각도가 안 나올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유연성 운동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유연성 운동 들어갈 건데, 요거 저번에 한번 영상 한번 올렸었어요.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이 과정에서는 이두근이랑 전면 삼각근이 우리 팔을 신전하는 데 있어서 잘 늘어나줘야 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요 스트레칭부터 먼저 들어갈 거예요. 자, 한번 자세 한번 취해보시죠. 자, 이렇게 그냥 앉아서요. 선생님은 유연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리를 펴서 앉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허리가 굽어져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굽혀가지고, 네, 그러면은 좀 더 허리 펴기가 좀 더 편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풀 가동 범위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가기보다는 살짝 당길 정도로 가동 범위 설정을 해주실 건데, 엉덩이를 살짝씩 비비면서 앞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내가 조금씩 늘어나서 어느 정도 나 이제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하는 지점에서 스톱. 스트레칭 됨을 느껴보세요. 어떤 분들은 전완근이 당길 수도 있어요. 손목이 타이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이두근이 당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면 삼각근이 당길 수 있어요. 선생님 어깨 쳐줘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깨를 펴세요. 제가 지금 설명 안 했다고 약간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요. 궁금했어요. 이게 뒤 돌려서 갈고 좀 마시고요. 선생님.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처럼 어깨를 항상 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자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깨가 위로 뽑혀있죠. 그래서 선생님 항상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서 귀랑 어깨랑 멀어진다. 즉 목을 쭉 뺀다. 그럼 지금 계속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럼 여기에 늘어나고 있는 느낌을 계속 받아요. 제가 말을 왜 계속 하냐면 정적 스트레칭 대부분 막 10초 하고 20초 하잖아요. 스트레칭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도 한 논문을 이제 예를 들면은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길게 할수록 그 조직 자체가 늘어나는 시간 자체가 훨씬 길고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이 시간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분에서 한 2분 정도 해주시고요. 조 선생님 이 시청자분들 너무 기죽이지 마시고 2분 동안 그러면 저도 스트레칭은 해야죠. 그래도 일반인들 분들 기준으로 너무 또 오버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조 선생님은 엄청 많이 가잖아요. 근데 진짜로 성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맨몸 운동 오래 했으니까 가동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늘어나는 느낌. 선생님 지금 느낌은 솔직히 안 나죠? 누르고 있어요, 이들을 이렇게. 네. 이렇게 수동적 스트레칭 해주시고. 네네. 자, 우리가 지금 거쳐야 될 단계가 되게 많아요. 자, 스트레칭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1분에서 2분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이 영역에서 우리 관절이나 근육은 최대한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불안정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막 근육이 늘어나 있으면 거기서 너덜너덜 거릴 수도 있고 불안전한 상태인데, 그럼 지금 여러분의 관절은 가장 지금 이 상태는 불안전한 상태인 거예요. 겁먹은 상태죠. 겁먹은 상태죠. 왜냐면 더 이상 가면은 거기서 막 부서질 수도 있고 손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근력을 늘려줄 건데, 거기에서 근력을 늘려주는 훈련 중에 대표적인 훈련이 등척성 운동이에요. 근육의 길이는 짧아지고 늘어나지 않지만 그 상태에서의 힘을 가해서 이 범위 내에서의 힘을 길러주는 그런 트레이닝 할 거예요. 어떻게 손바닥으로 지면을 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눌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상완골이 뒤쪽으로 신전이 돼 있잖아요. 상완골을 저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힘이 빡 들어올 거예요. 오케이, 그만 힘 빼고. 자, 다시 호흡을 크게 들이마셔서 배에 힘을 딱 주세요. 하나, 둘, 셋, 딱 주고 그 다음 눌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힘 빼고. 힘 빼면 조금씩 아마 더 갈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이 등척성 운동을 통한 가동 범위가 살짝 늘어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등척성 운동을 한 2번 정도 들어가시고, 등척성 운동이 방향 자체가 일로도 밀 수도 있고 일로도 밀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능동적인 가동 범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시 어깨 신전해 주시고, 이번에는 진짜 내 스스로 어깨를 뒤쪽으로 밀 건데, 여기서 뒤쪽으로 손 떼면은 넘어지니까 어떻게 가시냐면, 여기에 있는 손바닥 아래쪽 면 있죠? 여기를 들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어깨 펴고 하나, 둘, 셋 들어요. 여기를 계속 드는 거예요. 둘, 10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계속 들고 있어요. 여덟, 아홉. 자, 힘 빼고.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면 삼두근이랑 광배근 쪽에 힘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어깨를 신전하는 근육은 삼두근이랑 광배근이니까. 그럼 얘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컨트롤 하려면 여기에 있는 힘이 어깨 신전을 담당해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푸시업을 할 때도 등에 있는 힘이 들어가는 이유도 뒤에 있는 근육들이 어깨 신전을 잘 받쳐주니까. 자, 다시. 자, 어깨 펴고 등 펴고 최대 지점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더 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그만. 잘하셨어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앉아서 할 수 있는 어깨. 저 한 5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로 푸시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그냥 단순히 어깨 신전만 좋아지게 만든 거고 그 가동 범위를 늘려놓은 거지, 우리가 푸시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잘 밟아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운동은 우리가 진짜 푸시업처럼 땅바닥에 바닥에 내발기기 자세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푸시업 자세에서 신전을 할 거예요. 이렇게. 결국 우리가 팔을 들었지만 엎드린 상태에서 푸시업을 하는 자세랑 흡사하겠죠. 자, 여기서 이 내발기기 자세 할 때는 어깨랑 손목 일자, 그리고 골반이랑 이 고관절이랑 무릎 일자. 자, 여기에서 골반은 자, 중립을 만들어 주시고, 이쪽 손부터 한번 가볼게요. 카메라 보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손목은 그냥 풀어 주시고 최대한 어깨 신전해 보세요. 최대한. 오케이, 스톱. 이때 목이 빠지지 않게. 자, 이게 여러분들의 최대한의 내발기기 자세의 신전 각도예요. 이때 목이 빠지거나 허리가 내밀어지거나 하지 마시고 여기서 버텨주세요. 능동적으로. 선생님 조금만 가실게요. 이 정도만. 네, 좋습니다. 자, 이대로 그냥 평상시처럼 호흡하시면서 힘이 풀리지 않게. 오케이, 그만 내려놓으시고. 자, 반대쪽 시작. 10초. 하나, 최대한 많이. 여기서 바들바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많이. 성균쌤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요 정도만. 45도 정도만. 그렇죠. 7, 8, 9, 10. 오케이, 그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버티기 들어갑니다. 이런 운동들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오늘 할 운동은 그냥 버티는 건 아까 좀 했잖아요. 버티기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에 블럭 같은 게 있으면은 엎드려 보세요. 엎드려서, 아니요, 내발기기 자세에서 최대한 어깨 신전 만들어 보세요. 어깨 신전 했죠? 그럼 저는 블록을 이렇게 쌓아서, 여기 모자르네요. 자, 최대한 어깨 신전을 만들어 놔요.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어깨가 내회전, 외회전 둘 다 중요한데, 푸시업은 사실 어깨가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선생님.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등이 아래쪽보다는 손등이 천장 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내가 최대한 갈 수 있는 높이를 일단 설정을 해주시는데, 제가 일부러 끝범위까지 안 갔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주먹 쥐시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반복할 거예요. 하나, 최대한 올려요. 반 칸만 더 올려주세요. 리얼로 네. 보여드리려고. 자, 이 정도. 자, 여기서. 딱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어느 정도 범위로 해야 되냐면, 내가 최대 지점에서 한 10cm, 20cm, 10cm 정도 내린 다음에 이 정도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왜냐면 호흡을 편하게 하면은 힘이 또 빠져요.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흡 참아요. 자, 하나, 둘. 그리고 내릴 때도 천천히. 하나, 10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오케이, 잘하셨어요. 선생님, 어디 힘들었어요?
삼두, 네. 광배, 네. 원근들이요. 여기 삼두로 광배, 엉근. 그 지금 말씀하신 근육들이 다 어깨를 신전하는 근육이잖아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사실 무게를 올려서 어깨 신전 운동이 이제 대표적으로 로우 같은 운동들이나 턱걸이 같은 운동들인데 그것들을 이런 가동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운동을 하니까 그 영역에서만 이 힘이 좋아지는 거지 내가 끝 지점,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지점에서 훈련이 항상 안 돼 있어서 어깨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먹 쥐고 자, 시작. 하나, 천천히 내리고. 둘, 그리고 내릴 때 특히 중요해요. 천천히 내리고. 셋, 천천히 내리고. 넷, 다섯, 목 빠지지 않게. 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그만. 우리가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운동하면서도 응용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자, 다시 네발기 자세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은 어떻게 갈 거냐면 저쪽 보시고요. 오케이. 자, 신전을 한 상태에서 푸시업은 팔꿈치를 굽혀주는 이 움직임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최대한 신전하세요. 어깨 신전 쭉 최대한 손동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최대한 여기서 버텨요.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천천히 굽혀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팔꿈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졌다는 건 어깨의 끝범위에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려온 가동 범위에서 훈련을 하는 거니까 천천히.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했는데 푸시업은 요거잖아요, 선생님. 그쵸? 네, 여기에서 들어갈게요. 자, 올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내가 만약에 손목에 있는 가동 범위까지 같이 훈련을 하겠다 하면은 2탄에서 손목을 할 거지만 자, 올린 다음에 진짜 푸시업 자세처럼 여기서 손목 최대한. 자, 요거죠, 선생님. 요렇게. 손 펴보세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손목이 지금 굽혀지는 게 되게 다들 힘들 거예요. 자, 다시 여기서 천천히 팔꿈치 굽혀서 푸시업 하듯이. 스톱. 요 자세. 이게 지금 성준쌤 거의 90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손목 아마 이렇게 다 펴져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안 나와요. 오른쪽 손목이 안 좋아. 힘들죠, 되게.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펴요. 하나. 나이스. 둘. 셋.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푸시업의 최종적인 가동 범위에서 이런 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손목 계속 신경 쓰세요, 선생님. 손목. 그렇지. 손가락까지 완전 쫙 펴요. 그렇지. 하나만 더. 오케이, 그만. 우와, 힘들죠. 엄청 힘들어가요. 그래서 손목 편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냥 여기서 손목이 이렇게 젖혀지는 건 사실 의미 없어요. 우리가 어깨 관절을 어떤 포지션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손목 관절의 움직임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푸시업을 잘하기 위한 기능성 트레이닝은 내가 손목 관절을 운동하더라도 푸시업과 비슷한 환경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어디 유연성 좋다, 어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러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운동과 푸시업 간의 연결을 잘 못 시키는 게 진짜 기능적으로 운동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더 어렵게 갑니다. 자, 엎드리세요. 이마 대고 엎드려서. 자, 여기서 똑같습니다. 이제는 더더욱이 푸시업의 최종 가동 범위와 흡사한 상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손바닥은 천장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고 오른쪽 어깨 최대한 신전해 보세요. 최대한. 이게 여러분들의 사실은 이제 진짜 어깨의 신전 가동 범위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유지하고 계시고 막 발 달달달 막 떨려야 돼요. 그만큼 내가 최대한 신전하는 거고 몸통이랑 떨어지지 않게. 자, 이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손목 젖히세요. 그리고 팔꿈치 굽히면서 천천히 바닥 쪽으로. 오케이. 하나. 다시. 둘. 최대한 신전 유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더, 여덟. 오케이, 그만. 잘하셨어요. 자, 요거 정말 힘든 운동이에요. 왜냐면 이게 무게가 얼만큼이고 여러분들은 항상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운동 강도를 설정하잖아요. 근데 맨몸 운동은 이런 게 달라요. 맨몸 운동에서는 내가 설정한 내 최대의 가동 범위 내에서 훈련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나한테 100%의 강도인 거예요.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죠. 푸시업 풀 자세로 한번 잠깐 멈춰서 스톱해주세요. 방금 했던 운동이 결국은 진짜 다리 떼고요. 완전 하듯이 이 자세가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세에서 다 풀리잖아요. 항상. 자, 그러니까 다른 할 수 있는 관절 가동 범위 내에서만 계속 훈련하니까 거기에서 안 늘고 거기서 더 가려고 했을 때 부상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자, 앉아보시죠. 자,
자, 일단 오늘 했던 이 운동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했던 운동들이 한 단계 한 단계 갈수록 난이도가 더 올라간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는 1단계조차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1, 2단계가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이 지금 체중에서 엎드린 상태에서 푸시업을 한 상태에서 신전을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개개인에 맞게 운동 설정을 하면 되는데, 저도 하나 천 번만 하면 푸시업을 하실 때 어깨가 상완골 자체가 앞으로 무너지고 목이 아픈 승모가 아프신 분들은 뒤쪽에 지금 이 신전 가동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업을 할 때 가슴이 열린 상태로 끝까지 동작이 수행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엎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그냥 목이 앞으로 쏟아지고 나는 푸시업을 했는데 목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 영상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시면 아주 좋은 운동 주셨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이거는 채널에서 한번 윤현용 채널에서 다뤘잖아요. 여기 한번 올려드릴 테 여기인가요? 여기에 지금 링크를 한번 드릴 테니까 그 기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이 운동을 하시면은 사실 이 어깨 신전을 푸시업을 잘하기 위한 기능성 트레이닝이기도 한데 어깨 신전이 들어간 운동에서는 다 모두 다 먹히는 기능성 트레이닝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이 운동을 할 때 어떤 관절이 어떻게 쓰이느냐를 잘 알면은 여러분들의 운동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영상 올려드리는 게 이렇게 말도 많고 설명도 많고 하는 게 따라하기식 운동보다는 정확하게 하는 그 운동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위한 그런 영상들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고, 이 영상도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좋았습니다. 네, 요걸 잘 편집을 선생님 좀 해주세요. 뭐 그냥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요거 했을 때 선생님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고요. 네. 지금 이제 손목하고 골반하고 견갑을 시리즈로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근데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막상 저희한테 수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승질이 급해서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도 이걸 보라 그럴 거예요. 우리 회원들 때문에 현용 선생님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 클래스 분들 때문에 만들었을 거니까 그냥 좀 하세요. 좀 하라면. 네. 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그냥 하다 보면 다치고 충분히 그 가동 범위 안 나오고. 맞아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남으니까 보실 거 아니야. 그냥 보면서 해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거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로 그런 건 있어요. 결국은 이런 운동보다 내가 푸시업을 잘하기 위한 거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푸시업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푸시업을 하다 보면 언젠간 계속 아프다 그러고 하니까 이런 운동들을 컨텐츠로 만들어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이 운동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 하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하죠. 푸시업이 뭐 대단해라고 하겠지만 푸시업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운동이에요. 가장 예민하고 어려운 운동이고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 닥치고 있을게요. 아니요, 계속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편집하실 거니까. 네. 자, 어쨌든 오늘 이 푸시업 영상에서 1탄 어깨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탄 또 기다려 주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성탄. 자, 네.